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분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공항을 짓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덕도에 추진되는 공항이 제2관문공항에 걸맞는 형태로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또 한 번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선거철만 되면 반복됐던 데자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득표율을 올리려고 그래 하시지 않겠나 이래. 신공항 공약이 표심을 흔드는 사이 부산 땅끝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국가가 투기장을 만들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 시민이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가덕도 개발 호재를 노린 기상천외한 투자 수법에 개발 주체였던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친인척 수혜 논란까지. 많이 몰랐어요. 어떤 시간에 땅을 많이 사놔가지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매매한 줄 알았죠. 매매한 줄 알았는데. 정치 공항이냐 최적의 대안이냐 다시 불붙기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논란. 과연 이번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선 지역 표심을 움직일 만한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기 마련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이런 정치의 논리가 정책 판단을 뒤집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요. 조기 개항 시기에 따른 정치 언어에 가려져 경제성 평가와 비용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은 기한 내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표류하게 된 가덕도 신공항. 부산의 땅끝 마을로 불리던 그 섬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추적자들이 가덕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의 최남단. 낙동강과 바다가 맞닿은 섬. 바로 가덕도입니다. 두 산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른 작고 조용한 대항마을. 동북아의 교통 허브를 꿈꾸는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에 총 사업비 13조 원 이상의 초대형 국책 사업이 결정된 건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달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35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가덕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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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데도 텅 빈 집들. 마을 어귀에서 안쪽까지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어촌 마을이지만 조업 중인 배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우리는 대항마을에서 30년째 장사 중인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동네 우리 원주민들 집마다 작은 게 있었어요. 계산적인 거 타산적으로 이렇게 우리 요 주민들은 안 살았거든요. 물에 흐르듯이 그런 대로 우린 순리대로 이렇게 이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다 막 집사가 저희 시에 집 짓고만 난리가 나. 도시 사람들 매치로 그 정보를 그걸 알고 몇 년 만에 후 달러 들어가 집 짓고 원주민의 자식들까지 치고 145가구나 안 해봐야 150가구 안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요 400 몇십 가구입니다. 400 그건 50가구인가 이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데 하면 살지도 않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최근까지 전입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10년 새 가덕도 주민 수는 1,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안한 건 인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공항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새 건물들이 우죽순 들어섰고 상업시설이 늘면서 마을에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신축 건물 상당수가 속빈 강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살지도 않아요. 집만 지어. 네, 집만 지어놓고 내 주위에 사람들도 중에서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가 수도 털고 막 일하던 게 감정 끝나고 날 전에 코도 안 내미는 사람들 많아요. 감정하기 전에는 그런 일주일에 주말에도 와가지고 수돗물을 털고 한 번씩 왔는데 가덕도 해안 도로를 따라 늘어선 카페. 주민들 사이에선 토지 보상을 노린 반짝 투자라는 소문도 무성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어촌 정도였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하자마자 카페가 점점 들어서고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더 그런 움직임이 더 있는 건가요? 더 있어요. 토문에는 200억으로 건설되고 500억을 받는다. 보상금은. 어떤 분들은 1,000억 이야기도 하던데 제가 이제 시세를 모르니까 이런 소문들이 분분해요. 이 매출에 따라서 10년, 20년 그 매출까지 다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시설의 경우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에 카페가 개설되어 있다라면 그 토지가 농경지나 이런 거와 다르게 상업지로 보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높게 평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카페는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 그런데 200억으로 이제 조성된 부동산을 500억으로 보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보상 투기꾼? 이렇게 그런 기대감, 이렇게 바람, 이런 게 아닐까. 2021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던 해 가덕도에 들어섰던 신축 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텅 빈 상황. 당시 가덕도 투자에 나섰던 이들은 누굴까? 우리는 국토부로부터 가덕도 신공항 개발 부지 토지 보상자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상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가덕도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었습니다. 서울과 세종, 강원도와 인천 거주자에 미국 국적자까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그때 공항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네. 그래가 여기 붐이 막 일어났다는 말이지. 네. 그러면 그 전에 땅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땅을 샀을까요? 그거야 다 공무원들이 정보는 이제 이렇게 흘려주는 기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계 가족들이 누구한테 사게 만들고 이러면 다 매입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4년 전 정부는 가덕도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투기자금 유입을 막는 일종의 그물망이었지만 그리 촘촘하진 않았습니다. 보상자 명단에서 수상한 거래가 속속 포착된 것. 2023년 토지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1201제곱미터
360평 남짓한 땅을 무려 14명이 나눠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에 한 14명이서 땅을 샀는데 23년도 경매관계네. 근데 이게 특별법 이후에는 거래 제한으로 다 묶였잖아요. 경매는 아무 상관없어요. 토지 거래하고 경매가 제일 소래요. 이 땅 아는 사람들 저래 산다. 개발사업지의 경매 처분으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거를 여러 명이 투자했을 때에는 토지 보상을 노리고 경매에 응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경매라는 규제 허점에 손쉽게 뚫린 겁니다.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의문의 거래. 2023년 5월과 7월 27 청년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의 땅을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그 규모는 1707제곱미터, 약 500평. 우리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가격은 10억 780만 원에 달했는데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연 3%라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250여만 원. 20대 청년이 소위 영끌 투자로 가덕도 땅을 사들인 이유는 뭘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투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약관의 청년이 내린 투자 결정으로 보기엔 매입 시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첫 토지 매입 이후 2달 만에 추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 토지 거래 불과 석 달 전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 착공, 적기 개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조기 개양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겠다며 개양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앞당긴 것. 조기 개양 로드맵 발표 직후 영끌 대출로 가덕도 땅을 산 셈인데 두 차례 이루어진 땅 매매 모두 감정평가 착수 1년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나 절묘했던 타이밍. 20대 청년은 어떻게 이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 문제의 토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동안 관리하지 않은 듯 자풀이 뒤덮여 농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 땅 주인인 20대 청년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저 어쨌든 아버지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명의만 빌려놓은 거지 저는 뭐 다른 건 없거든요. 거래가 이제 1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신용이 좋으셔가지고 대출이 많이 된 걸까요? 그렇겠죠. 뭐 안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잘 몰라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버지가 내린 투자 결정이라는 것. 그의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연찮게 그쪽에서 이제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경매 직전이라 경매. 이제 신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원래 알고 계시던 사이였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지인으로 소개를 받았죠. 지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았을 뿐이라는 건데 그는 왜 아들 명의까지 동원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막차를 타려 했던 걸까? 펜션 내지는 뭐 나름대로 우리가 주식 공간을 좀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해서 뭐 가족 별장식으로라든지. 그 신공항 얘기가 있었을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얼떨결에 그걸 구매를 한 거죠. 뭐 누구 말 때 용돈벌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받아봐야 뭐 사고 매정해봐야 그 얼마나 오겠어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가덕도 인근 부동산 업자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이 토지 수용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10원을 샀잖아요. 보상이 8원 주겠습니까? 10원 주겠습니까?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비를 보면 돼요. 이거 300에 사면은 이 100만 원 내가 보상을 받을 걸 이거 300에 샀으면 이게 보상이 나올 때는 보상 그 책정할 때는 이 감정위원들이라는 그 위원들이 보고 이 300 가능하게 말이야. 안 가도 300에 샀으면 300 이하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가족 명의를 빌린 단순 대리 구매였을까? 아니면 법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인 투기 시도였을까?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약칭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고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고 근데 이제 무효가 되는 거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면서 무효 여부가 다퉈지게 됩니다. 가덕도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 보상자 가운데는 묘자리 용도 토지를 대량 매입한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해당 토지엔 묘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묘자리를 사들인 까닭은 뭘까? 투자 물건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묘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지는 그 면적 토지만큼은 보상을 받고 나머지 그 연고 묘이든 무연고 묘든 간에 그 묘지 이장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석이나 비석이 있다면 상석이나 비석도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묘지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지와 카페, 그리고 신축 건물까지 보상을 앞둔 치밀한 투자 움직임에 오랫동안 가덕도를 지켜온 원주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투기장을 만들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나는 사람과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파괴가 이래 국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